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시장이 굉장히 수익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은 평균 수익이 얼마죠? 147만 원 정도? 음식점 정도?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 비율이 OECD 국가에서는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비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사업을 크게 한번 성공해 보시겠다고 사업을 퇴직금 다 털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정도 되면은 한 반 정도 이상이 나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롱런하기 어려운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보시면은 그냥 한번 학습으로 하지 이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금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가족들의 생계를 걸고 사실은 하시는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성공보다는 실패로 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 이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재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게 저희의 숙제였어요. 물론 저희도 이제 수익 사업, 신규 사업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사업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 얘기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 시장에 가야 될 텐데, 저런 환경에서 과연 제가 자신 있게 내가 무슨 집을 하겠다, 카페를 하겠다, 뭘 하겠다, 과연 나갈 수 있는 시장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살짝 두려움도 좀 생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 SK텔레콤이 그 많은 파트너들하고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신규 사업도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은 통신회사이지 벤사도 아니요, 포스사도 아니요, 전혀 이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어프로치 하기가 쉬웠어요. 다 열어놨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헬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벤사, 포스사, 개발사, 대리점 이런 분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다 투입이 돼서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의기투합이 됐던 거고, 근데 재밌는 거는 뒷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이 책상 서랍을 열어서 야 이거 내가 몇 년 전에 고민했던 건데 하고 딱 펼쳐 보였던 내용들이 저희가 가려고 했던 내용들하고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들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큰 회사가 한다고 하니 그분들이 생각했던 어떤 이상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한번 해보자. 텔레콤이 총대를 맨다고 하니 시세말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의기투합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터프함에도 불구하고 점주분들한테 가서 여쭤보면 가게에서 과학적인 건 되게 어려운 말이니까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도움을 받는 게 있느냐 그러면 별로 좋은 대답들을 못 하세요. 근데 포스라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점포에. 그러면 쟤는 뭡니까 도대체? 딱 두 마디 하더라고요. 하나는 계산기다, 계산기. 뭐 짜장면 뭐 몇 그릇 해서 딱딱딱 손가락으로 누르면 합계를 내주고, 돈을 받아서 딱 금액을 치면 잔금이 얼마다라는 거 내줄 돈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쟤는 계산기다, 계산기.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확인 딱 누르면 팅 하고 이렇게 돈통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점주분들이 포스 잘 아시겠지만 산업용 PC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드가 산업용 보드에다가 굉장히 좋은 사양으로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사양으로 갖다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계산기 돈통.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왜?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지금은 변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요즘은 물건을 살 때 브랜드만 보고 사는 경우도 그거보다는
후기를 보고 많이 사세요. 그죠? 맛집을 가더라도 사용 후기, 갔다 온 사람들 후기를 보고 아, 여기 맛있는갑다 판단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그냥 이 브랜드만 보고 사거나 브랜드만 보고 가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런 후기를 많이 보더라.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소통이 굉장히 경계선이 없어졌고 소통이 많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점주분들 입장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영역이 없어지고 이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뭔가의 툴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게 현재 현실이고요. 제가 오늘 어제보다 10만 원을 아까지가 났는데 굉장히 못한 거라고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정보를 모르면. 근데 주변에 봤더니 남들은 한 50만 원, 70만 원 까진 거예요. 그럼 자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노출이 되어 있고 정보들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몰라라 할 거냐 과연, 그런 문제 제기를 저희가 계속 드리는 거고요. 네. 단적인 예로 날씨, 이건 이제 데이터 경험이 아니라, 물론 이제 머리 좋으신 사장님들은 이걸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십니다. 비 오는 날은 뭐 짜파게티가 잘 팔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날씨에 따라서 메뉴를 바꾼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품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할인한다거나 이런 식의 과거의 레코드를 가지고, 남의 레코드가 아니라 내 점포의 레코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레코드고 현실적인 레코드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게 현재 그 IT 기술의 발전 속도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수많은 점주분들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딱 두 가지더라고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돈 벌어야지. 네, 첫 번째. 두 번째, 금융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시더라고요. 두 가지. 금융이 좀 의외라서 금융이 뭡니까? 그랬더니 퇴직을 하면 은행에서 제일 먼저 전화 온대요. 반갑게. 퇴직하셨으니까 마이너스 대출 줄이겠다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개인 사업자 그러면 일단은 담보력이 떨어지고 신용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회수가 되고 또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점주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금융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 가장 그분들이 갈망하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번에 경제 6단체로 된 그 소상공인 연합회, 단체 연합회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키워드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신회사이기 때문에 금융 쪽은 금융 플레이어들하고 MOU를 맺어서 같이 코업을 하는 형태로 제휴를 지금 하고 있고, 마케팅 쪽에 저희가 좀 도와주자. 마케팅 쪽에. 그럼 마케팅 쪽에 점주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고객을 불러 모으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한 번 온 고객을 또 오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비용을 똑같은 김치를 사도 좀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주변에 산재에 있는 CCTV니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니 뭐니 여러 가지 IT 기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싸게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약간은 좀 공격적으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뭐 저희는 마이샵 1.0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100% 미트할 만큼 이 상품이 완벽하냐? 아닙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내년, 내후년 계속 2.0, 3.0 발전시킬 거고, 언젠가는 뭐 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저희가 지향하는 그 엔드 픽처에 거의 가까운 정도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은 1.0 버전이고요. 다소 미흡하지만 그런 지향점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있는 상단에 있는 게 태블릿인데 여기 주최 측인 팅크웨어의 그 T10S라고 하는 태블릿이고요. 보급형으로 저희가 팅크웨어랑 같이 해서 만들었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크레들, 태블릿을 받아주는 거를 크레들이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돈통, 캐시박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프린터, 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요새 그 점포용 프린터 1위 업체인 빅솔론에서 전체를 만들어서 저희하고 같이 판매를 하는 거로 지금 제휴가 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블릿은 팅크웨어 거, 태블릿에 들어가 있는 UI, UX라고 하죠. 그림과 디자인은 유비벨록스가 디자인을 했고, 나머지 제품들은 빅솔론이 만들어서 저희랑 같이 하드웨어는 그렇게 만들어서 공급을 했고, 저희 회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저기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제품이 됐고요. 저희가 지향하는 건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점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컨트롤 타워라는 게 뭐냐면 점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원 디바이스를 지향하는 겁니다. CCTV가 있으면 CCTV도 나오고, 그러죠? 브로드밴드가 나오면 브로드밴드 나오고, 멜론이 나오면 멜론 음악도 나오고, 밖에 나가서 애들이 잘하고 있는지 경영 실적도 수시로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플 투 어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제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어플 투 어플 통신이 무료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고객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제가 주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같이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장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저희가 지향을 했고, 또 하나는 보통 기업에 가면 영상회의실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영상회의실. 텔레프레전스라고 하는 건데 원격지에 있는 분들하고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장치들을 갖고 회의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죠? 점포주들이 그런 걸 회의실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태블릿이 카메라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팅크웨어는 전방밖에 없지만 다른 제품들은 전후방 카메라가 다 있어요. 또 다른 텔레프레전스 장비 없이 쟤만 가지고 영상회의를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했을 거냐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점포에 쟤만 하나 있으면 기존의 포스는 불 끄고 문 잠그고 나가면 포스도 점포 내에 그대로 있었어야 되는데 쟤는 태블릿이기 때문에 위에서 빼서 나갑니다. 퇴근하실 때 빼서 옆구리에 끼고 퇴근하면 돼요. 와이파이예요. 3G도 되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서 3G는 탑재 안 했습니다. 보급형에는. 와이파이 집에 다 되는 환경에서는 저거로 오늘 매출 얼마 났지? 뭐가 잘 팔렸지? 오늘 고객이 몇 명 왔나? 이 사람 또 오셨네? 고맙다. 쿠폰 하나 날려야겠다. 쿠폰 날리고. 마치 비서처럼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별도의 로그는 필요 없어요.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트너사들한테 주문했던 거는 제 어머님이 칠순 넘으신데 손가락 3번, 4번으로 쿠폰도 날리고 모든 걸 완결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쓰고 자시고 필요 없다. 못 쓴다 이거 저도. 전제를 딱 깔았어요. 물론 완벽도는 제가 보기에는 100점 만점에 한 70점밖에 안 되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지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만든 솔루션들이 3가지 있습니다. 판촉 도우미, 판매 도우미, 경영 도우미. 요거는 저희가 직접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붙인 거고요. 부가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려서 점포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갖다 붙일 겁니다. 저희가 다 못 만들어요.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터, 거래소, 중개소 개념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파트너사들하고 계속 제휴를 합니다. 그리고 제휴가 됐을 때 얘하고 DB 연동이 돼야 되고 아이디 패스워드 싱글 사이온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픈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회사 중에서도 좋은 서비스가 있다 그러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바로 레브뉴 쉐어 구조로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놀면서 해도 일주일이면 끝나요. 그런 식의 구조를 지금 구조화해 넣어서 저희가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한 8개 정도밖에 안 붙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붙일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런처라고 해서 초기 화면입니다. 이게 이제 팅크웨어 쪽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소프트웨어가 아예 공장 탑재라고 합니다. 제품이 출시될 때 기계에 탑재돼서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탑재되어 있는 거는 날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어플을 다운받은 거는 기분 나쁘면 날릴 수가 있지만 아예 제품이 출시될 때 탑재돼서 나온 거는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뜹니다. 이게 저희가 런처라고 합니다. 초기 화면에. 이거를 지금 띄워드린 이유는 이게 저희가 하는 서비스들을 한눈에 다 보일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면 판매 도우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반 포스라고 보시면 돼요. 포스, 일반 포스 화면이고요. 판촉 도우미는 그 뭐 전문 용어로 CRM이라고 하죠. 고객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경영 도우미는 EIS라고 하죠. 경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저희가 만든 소프트웨어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개소, 거래소, 장터 이런 컨셉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구매 도우미. 아주 재밌는 발사입니다, 저거는. 음식점, 특히 음식점 보면은 직접 김치를 사든 마른 반찬을 사든 물건을 사든 소위 MR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사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전화로 하시거나 달력에 전화번호 막 적어놓고 전화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래된 고객이 새벽마다 그냥 그 문 앞에다 살짝 갖다 놓고 가시거나 전표는 나중에 끊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국 단위의 역경매를 해보자. 구매 도우미에 가면 지금은 디미방 해서 몇 개, 11번가에서 서너 개가 들어와 있지만 쌀이나 이런 거를 여기서 본인이 사는 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싼 가격으로. 그리고 결제는 자기가 여기서 카드를 걸어요. 점주 카드로. 그러면 이 시스템이 이건 우리 주인님 카드네? 이건 매입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B인데 KB하고 몇 개 은행하고 지금 저희가 제휴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 요구불 계좌, 대출, 그 다음에 공과금 납부까지 다 갖다 붙이자. 그러면 지금은 포스에 매입 자료를 영수증을 보고 키인을 하시잖아요. 더하기를 다 해서 얼마 해서 이렇게 매입을 넣고 매출 자료랑 매입을 해서 뭐 세무 자료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가 매입을 다 잡아요. 본인이 근 카드를 기록을 다 레코딩을 합니다. 매출은 매출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그럼 나중에 진짜 이상형대로 되면 내가 따로 키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세무사한테 주지 뭐 탁 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물론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하고 내고는 하셔야겠죠. 뭘 빼라 넣어라 이런 걸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지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구매 도우미는 그래서 점포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직접 살 수 있는 장터, 소호 장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식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른쪽 상단의 영상 외에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CCTV가 연결이 가능하고요. 하나는 스마트 슈퍼바이저라 해서 프랜차이저의 슈퍼바이저 분들이 보통 20개에서 80개 점포를 관리를 하십니다. 물론 점주하고 만나서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 하셔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얼굴을 안 보고 영상회의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마다 조회를 하시는 거예요. 9시에 가게 오픈이면 8시 50분에 프랜차이즈에서 가맹본부에서 조회합시다 그러면 영상회의 다 들어오는 겁니다. 청담동은 날씨가 어때요? 대구는 어떠신가요? 하고 오늘도 잘해봅시다 화이팅 하고 하는 거죠. 가능합니다. 영상이 60명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자료도 공유할 수가 있고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새로운 조리법이 나왔어요. 레시피가 있어요. 점주님들 서울 와서 교육받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 교육받으세요 할 수 있어요. 라면 끓이는 법 뭐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지향해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가 서비스라는 것들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출 받기가 진짜 힘들더라. 이 보통 1인 기업 그 다음에 내 부부가 같이 하는 그 점포가 많은데 시간 내서 은행에 가면 또 뭐 심사 뭐 잘못 가졌다고 다시 또 갔다가 또 가야 되고 가면은 다음에 오세요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몇 번씩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다가 점주님이 쉽게 말해서 나 대출 받고 싶소. 클릭하면 제2금융권은 날아갑니다. 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용정보를 신용등급 마이너스 없이 조회를 해서 제2금융권에 던져줘요. 청담동의 A 사장님이 신용등급이 얼마고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데 대출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 저축은행들에서 보고 그러면 제가 얼마 해드릴게요. 피드백을 줍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좋네. 여기 SC저축은행 하지 뭐. 딱 클릭하시면 SC저축은행 대출 상담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가까운 지점에서. 뭐 그런 식의 서비스를 붙여놨어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유료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뭐 이런 거라서
대기업에서 대출 이자 뭐 뽀찌 뜨느냐 뭐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저희가 그거는 그냥 광고 모델로 가고 있고 별도의 수수료는 안 받는 형태로 지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3D 마이샵이라는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가상현실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보면 3D를 다 다운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동에 가시면 막 나 왔다 갔어. 뭐 종철이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뭐 낙서도 해놓고 많이 하는데 인사동 같은 데 말고 다른 동네에다가 벽에다 낙서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자기 홈페이지에 가면 사진 하나 있고 매장 소개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해 주는데 가상현실을 딱 들어가면 자리가 다 보이고 자기가 찍어서 예약도 가능하고 쿠폰도 날릴 수 있고 벽에다 낙서하듯이 댓글도 날릴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향하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행히도 쿠폰을 날리거나 자리를 예약하거나 이 자리는 배용준 씨가 언제 와서 먹었던 자리다라고 해서 뭐 댓글 달고 오빠 나 거기 갈래요 뭐 이런 그런 거를 지향하는 정도는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2.0에 개발을 하려고 좀 내년도 플랜으로 돼 있고 지금은 단순히 연결해서 쭉 둘러보게끔 돼 있고요. 집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창가에는 자리가 몇 개 있고 그래서 전화로 창가에 이 자리 예약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 가상현실로 지금 서비스를 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가 서비스는 시장에 니즈가 있다면 그 니즈를 충족시키는 솔루션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점주분들이 이걸 쓰시다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한번 쓸게 그러면 별도의 차지를 하고 레버니지 쉐어 구조로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판매 도움이라는 포스 화면인데요. 사실 작년에 이거 기획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태블릿 PC인데 태블릿 PC답게 좀 바꾸자. 멋있게 좀 바꾸자. 이런 얘기와 바꾸면 사람들이 헷갈려서 못 쓴다. 포스기 때문에 포스 그림하고 비슷해야 된다. 라는 주의가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수구 세력한테 졌죠. 기존 포스 화면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태블릿다운 모습은 별로 없어요. 단지 15인치를 10인치에다 줄이다 보니까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표출이 되어 있고 잘 안 쓰는 기능들은 오른쪽에 부가 기능이나 이런 식으로 오른쪽 탭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린 건 없고 기존의 포스를 그대로 카피를 했다. 그럼 SK텔레콤이 포스 로직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개발했냐? 포스 사업자가 오픈을 다 해줬어요. 저희 전략 파트너사에서 기존의 웹에서 PC 타입의 포스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한다고 하니 로직을 다 까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드로이드로 코딩만 했어요. 단지 전체가 한 450번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화면이더라고요. 80번으로 줄였어요. 나머지는 다 아까 부가 서비스나 이런 데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무겁게 여기다 다 담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능, 선불제, 후불제, 음식점, 소매점에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탑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점포 양태에서 필요한 특화된 서비스들은 솔루션으로 다 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판촉도움인데 CRM이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거든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관역이 있죠. 양궁 관역처럼 되어 있는데 점포주가 설정을 합니다. 나는 1km, 5km, 10km 관리할래. 나는 5km 이내에 관리할래. 뭐 이렇게 관리를 자기가 본인이 설정을 하면 저희하고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 어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월렛, SK 스마트 월렛이 500만 가입자가 있거든요. 윈쿠폰 아직도 좀 한 3, 4만 밖에 안 되지만 지역 기반으로 되어 있고 이런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어플들 그런 어플들을 다 제휴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플들이 LBS 기반이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켰으면 위치가 파악이 돼요. 물론 현재 어디로 가시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눌렀을 때, 켰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내 점포 주소 기반으로 해서 2km, 5km 본인이 설정한 거리 내에서 한 번이라도 어플이 구동이 됐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쿠폰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 날리겠다라는 저 디렉토리입니다. 여기 누르시면 신규 고객 관리 딱 누르면 쫙 화면이 나오면서 가능한 쿠폰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나는 스마트 월렛에 고객들한테 쿠폰 날릴래. 쿠폰 쏘면은 500만 원 중에서 저 근처에서 한 번이라도 작동했던 사람은 다 날아갑니다. 아이 귀찮아. 500만 다 날아갑니다. 어플 투 어플이기 때문에 SMS 비용 안 들어요. 잘 아시죠? 비용 없습니다. 또 어떤 서비스들은 SMS 기반으로 고객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플러스 원이라는 부가 서비스인데 저희 쪽에 파트너사 서비스입니다. 내가 결제를 하면 기존에는 종이 쿠폰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손님 몇 번 왔어요. 2번만 더 오시면 공짜예요. 뭐 이렇게 해서 주는데 보통 잊어먹거나 두세 장씩 겹쳐서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필요 없이 결제를 하면 문자로 알려줘요. 손님, 우리 가게 5번째 오셨네요. 쿠폰 6개 드릴게요. 몇 월 며칠까지 10개 모아 오시면 뭡니다. SMS 문자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도 여기서 날릴 수가 있고요. 또 윈쿠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기반으로 1km, 5km 거리 컨셉으로 내가 쿠폰 날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서비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다 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 유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존의 포스는 나만의 포스였거든요. 내 가게, 나만의 포스예요. 그런데 이거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많은 고객들, 다양한 어플들을 쓰고 있는 많은 고객들을 타겟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포스다라는 거죠. 일종의. 저희는 저희 서비스를 포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데 교형지원, 토탈 솔루션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아니라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운데는 또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운데는 왼쪽은 한 번도 안 온 고객을 유치하려고 이제 쿠폰 날리는 거고요. 가운데는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이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전화번호 따는 것도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서 전화번호를 다 따시면 얘가 관리가 됩니다. 처음 오신 고객인지 2달 만에 한 번 오신 고객인지 자주 오는 고객인지 이제 그 구분을 단골 고객이냐 충성 고객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정의는 이제 점주분이 내리세요.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3번 와야 단골이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얘가 그래프를 그려줘요. 왼쪽에 지금처럼. 저게 기간별로 고객 유형별로 오신 그 고객 추이별로 몇 명이 왔는지 더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약간 트릭을 쓴 건데 엑셀에다가 한 500개 정도 경우의 수를 다 넣어놓습니다. 저희가. 뭐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런 거 하이테크 아니고 그냥 엑셀에다 쭉 그냥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4개밖에 안 되니까 뭐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쫙 넣어놓고 얘가 읽어옵니다. 사장님, 단골 고객이 줄고 있어요. 단골 고객 관리 좀 하십시오. 라고 멘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이테크 아니에요. 굉장히 초보적인 기술이고 그러면 점주가 단골 고객을 눌러서 단골 고객 명단을 보고 이 사람도 왜 안 오지? 쭉쭉쭉쭉 찍어가지고 쿠폰 날리는 거예요. 물론 쿠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관리를 하게 해주고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내가 쿠폰 날렸는데 도대체 몇 명이 온 거야? 하단에 보면 몇 명이 봤는지 우리 가게에 몇 명이 왔는지를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걸 왜 해주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터, 거래소, 중개소 컨셉이기 때문에 쿠폰이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될 거예요. 점주분이 고르시라는 거죠. 아, 우리 집에 나한테는 이 쿠폰이 궁합이 맞네. 아, 요 놈은 날렸더니 뭐야 이거 한 명도 안 와? 뭐 이런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걸 찾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드백 결과까지 다 주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요거는 EIS 서비스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마 프랜차이즈급에서 ERP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제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상품별, 점포별, 시간별, 가격별, 뭐 분석표가 다 있어요. 다 제공해 줍니다. 이거 ERP 서비스 아니거든요. 점포주가 자기 독립 매장에 다 볼 수 있어요. 물론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그러면 나는 뭐하니? 그래서 이거를 어드민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ERP로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맹본부에서는 통합해서 볼 수 있고 점포별로 다 점주분은 이걸 가지고 내 거를 볼 수 있고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네 점주분들이 이거를 다 열어보시고 종합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점주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목표 가격을 설정하게 해놨고요. 가운데 보시면 나는 최소한 한 달에 100만 원은 팔아야 돼, 하루에. 그게 목표 가격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웃고 있죠? 오늘 100만 원 넘었어요. 그럼 볼 거 없잖아요. 오늘 잘 됐네. 가는 거예요.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제가 울고 있어요. 아, 이거 심각한데? 왜 울지? 그래서 좀 봐야죠.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재밌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저희가 태블릿에서도 볼 수 있지만,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 내키면. 본인이 볼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사실은 작년 2월부터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기 빅솔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빅솔론, 팅크웨어, 유비벨록스, 그다음에 시스네트, 솔비포스 많은 그 업계의 파트너사들이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희 SK텔레콤 신규 사업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약간은 이런 식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시장의 구도를 코스트 경쟁으로 돼 있는 구도를 가치 경쟁으로 점주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를 하시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 되는 그 바람잡이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 달부터 11월이죠. 11월 달부터 신문 광고부터 해서 바람몰이를 할 겁니다. 할 거고, 시장에도 다량으로 저희가 프로모션을 해서 제품을 뿌릴 거고, 점주분들이 본인이 판단해서 계속 쭈그러지는 이렇게 웅크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내가 10,000원, 20,000원 더 써서 50만 원, 100만 원 더 벌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점을 지향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붙여갈 생각이고 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밴은 8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점주가 고르시면 돼요. 밴사는 8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는 밴피에 관심 없습니다. 그건 업계에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밴사가 밴피를 지금처럼 녹여서 이거를 무료화하셔서 뿌려도 되고, 포스사가 ERP 모델로 이거를 가져가셔서 밴사하고 협의하셔도 되고, 빅대리점이 이거를 가지고 밴 건수를 모아가지고 밴사랑 협의를 하셔서 밴피를 가져가셔도 되고, 저희 회사는 밴피에는 현재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장의 논리로 맡겨놨고요. 단지 점주분이 내가 처음 사업하는데 도대체 밴이 뭐야?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파트너사하고 같이 몇 가지 옵션 상품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밴 건수가 몇 건, 이 정도 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건 정도만 되면 이게 무료가 돼요. 이 가격이 되게 헐하거든요. 기존 포스보다. 그러면은 300건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달에 300건 안 되면 장사 접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 정도 상황일 정도로 굉장히 낮은 건수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 되면 건수를 약정이라는 걸 안 걸어도 됩니다. 망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지금 준비 중이고, 시장의 니즈를 제가 봤더니 할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할부 제도도 만들고 있고, 왜 3G는 안 하니? 나 진짜 산에 가서도 보고 싶고 어디 가서도 보고 싶다 해서 3G 요금제 번들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왜 안드로이드만 됩니까? 나는 아이패드 애호가인데 아이패드도 해달라. 그래서 애니 디바이스 적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기획 중에 있고, 2.0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양하게 시장의 니즈에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SK텔레콤은 그러면 뭐 먹고 사는데, 저희는 이거를 20만 대, 30만 대 시장에 뿌리는 게 목표고요. 그거 뿌려지고 나면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사업도 제가 이런 권한은 없지만 여기 저희 파트너들하고 미래를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구조로 오픈해서 같이 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사결정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회사들이 벤사가 됐든 포스사가 됐든 많은 분들이 같이 저희하고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질문 드릴게요. 네, 어디 계세요? 예, 말씀 주세요. 아무래도 좋은 서비스 만드신 만큼 얼마나 많이 쓰게 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대적인 프로모션은 가격적인 측면의 프로모션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인 만큼 그냥 신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존 SKT 사업 영역과의 시너지도 고려하시는 건지 어떤 기대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키로 보는 것은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지금의 시장의 룰, 소위 말해서 벤포스, 공짜 포스, 이 게임의 룰을 어떻게 가치 경쟁으로 바꾸냐라는 게 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대대적인 광고를 지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신문부터 해서 그렇다고 뭐 방송을 내고 그럴 정도로 큰 사업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TV 광고 낼 만큼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신문이나 전문지 위주로 해서 광고를 지금 낼 생각을 갖고 있고, 초기 프로모션으로는 이게 뭐 가격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치비 다 포함해서 80만 원이고 전체가 탭이고 뭐고 다 포함해서 저 가격을 저희가 장려금이라는 게 보통 통신회사에서 많이 쓰는 꼽수잖아요. 장려금 주고 이렇게 많이 프로모션 하는데 장려금을 걸어서 좀 많이 뿌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가를 거의 포기한 상태로. 그 다음에 솔루션 비용이 원래는 2만 원이 부가세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그 포스로 보면서 포스를 쓰면서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2.0이라는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1.0 서비스 가지고는 솔루션 비용을 저희가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뿌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가격대가 아마 설치비 빼고 원가 계산하고 하면 뭐 4, 50만 원대 포스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프로모션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이제 유통망하고 또 같이 또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되고요. 두 번째는 시너지가 뭐냐?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시너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첫 번째, SK 간판 달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하는 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한 30개 돼요. OK 캐시백,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의 서비스들이 캣도 하죠. 캣도 MNC가 캣도 하고 하다못해 이거 영수증 종이도 하더라고요. 별의별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물론 저희 회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회사랑 관계회사들이 별의별 것들을 다 해요. 이런 것도 했었나 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이 서비스를 각자 합니다. 각자 유통망 구축해서 각자 알아서 각자 장려금 막 써가면서 장려금을 다 더해봤더니 다 무료로 할 만큼 되게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IPTV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면 여기 저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CCTV도 해요. 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20, 30가지의 저희 서비스들을 다 번들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0%. 번들을 하면 낱개로 사는 가격이 한 50% 정도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대충 개수를 해보면 한 5, 60% 정도 되는 가격으로도 다 장만할 수 있는. 그래서 제 욕심은 사업을 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은 A, B, C, D의 A가 저희 마이샵을 사는 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대답이 됐나요?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제가 이름을 인쇄된 책자에 제 이름이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SK텔레콤의 이종욱이고요. 저나 저희 멤버들이 한 12명 됩니다. 저희 멤버들 누구에게라도 말씀 주시면 밖에 또 시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